안녕하십니까? 하나원 문학관 TV를 진행하는 손흥섭 시인입니다.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는 예고한 대로 제90화 하나원 시인의 수필 천영 시인의 비원입니다. 이 천영 시인의 비원은 당초 현대 1958년 4월호에 수록되었으나 2010년 11월 12일 발행된 하나원 전집 716페이지에 수록된 작품을 바탕으로 제작하였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천영 시인의 비원, 부제 무화 공화국의 수기, 나는 문둥이가 아니올시다. 하나원, 아버지가 문둥이올시다. 어머니가 문둥이올시다. 나는 문둥이 새끼올시다. 그러나 정말은 문둥이가 아니올시다. 하늘과 땅 사이에 꽃과 나비가 해와 별을 속인 사랑이 목숨이 된 것이 올시다. 세상은 이 목숨을 서러워서 사람인 나를 문둥이라 부릅니다. 호적도 없이 되씹고 되씹어도 알 수는 없어. 성한 사람이 되려고 애써도 될 수는 없어. 어처구니 없는 사람이 올시다. 나는 문둥이가 아니올시다. 나는 정말로 문둥이가 아닌 성한 사람이 올시다. 하나원 시전집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버림받은 지역의 인간 쓰레기. 계절은 입추 우수가지나 춘신을 소군거리는 번풍이 불어와 흐뭇이 가슴은 봄이 부풀어 오른다. 여기서 번풍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24번 화신풍이라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는데요. 줄여서 번풍이라 부르며 소안에서 고구 사이에 부는 봄바람, 닷새마다 새로운 꽃을 피우며 분다고 함,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부산한 번풍이 24번이 불면 찬란한 봄이 오는데 내가 살고 있는 주변은 봄이 몇 번이나 온다 하여도 언제나 저주받은 지옥의 슬픈 지역에 지나지 않는다. 이 땅 위에 이다지도 버림받은 지역은 없을 것이다. 자신의 목숨을 자신이 끊지 못하여 마지못해 살아가는 바로 나요양소라고 하는 곳이다. 나요양소라고 하는 곳은 문둥이라는 이름 아래서 받는 집단적인 헤아릴 수 없는 학대에 쫓기어온 이 세상의 마지막 지역이라 하겠다. 서식을 허가치 않는 적대 행위에 무자비의 곤륙마저 등져온 이 나요양소는 정말로 기막힌 곳이라 아니할 수 없다. 쓰레기를 퍼던지면 누구나 그 뒤에 일은 알 바가 아닌 것과 같이 나 환자도 나요양소에서 인간 쓰레기가 되고 만다. 설사 구호를 받는다 하여도 소위 구라사업을 하신다는 실무자의 먹다가 먹던 나머지 찌꺼기를 나환자들은 차디찬 고드름을 빨아먹듯, 아니 먹는다는 것보다도 바람을 마실 듯 그렇게 먹는다. 그 모습은 너무나 비참하다. 이런 구호도 받는 나환자는 그야말로 귀족에 속하는 칙이라 할까. 대부분의 나환자는 인간 폐업을 당하고 땅통에 의지하고 옷이란 것은 다리 밑이 최고급 품이다. 논두렁 밭두렁가에서 눈비를 맞아가며 더운 물도 한 모금 못 먹고 죽어가는 것이 말로의 정상이다. 여기서 말로라고 하는 것은 인생 끝 무렵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이런 현실에서 나환자가 살아간다는 것은 기적인 동시에 요술 같은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문둥이도 사람이라 할진대 어찌 이렇게 살아야 한단 말인가. 그 욕된 거지짓을 버리려고 갖은 몸부림 발버둥을 쳐보는 것이다.
불구폐질의 몸에 자급자족의 길을 찾으려고 무한 노력을 기울여 갖은 박해 속에서 농사를 짓는다. 토끼, 도야지, 닭을 보면 세상에서는 문둥이가 농사를 한다, 축산을 한다는 것은 위법이라고 작은 수단으로 이것을 제지한다. 그러나 우리들은 인제는 견딜 수가 없다. 우리도 병든 몸으로 노동을 하여서 살자고는 생각지 않는다. 그러나 이 짓이라도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 그러면 이것을 막으려면 우리로서는 우리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여 주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생활 보장도 못 해주고 거지짓도 막으면서 세상은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하는 것인지 우리는 모를 일이다. 문둥이 죽여도 죄가 되나. 인제는 불길처럼 타오르는 삶의 의욕에서 어떤 유토피아 건설에 열중하고 있다. 여기서 유토피아라고 하는 것은 이상향이라고도 하는데, 이상으로 그리는 가장 완벽하고 평화로운 사회, 이런 것을 유토피아라고 하지요. 거짓이나 구호만을 바랄 수는 없다. 뱃속이 사람만 믿고 사는데 어찌 우린들 그냥 있겠는가? 우리의 살 길을 목숨 걸고 싸우지 않을 수 없다. 우리의 길은 우리의 손으로밖에 해결할 길이 없다는 것을 골수에 뼈저리게 느낀다. 여기서 골수라고 하는 것은 뼈의 안쪽 공간에 위치한 부드러운 조직으로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과 같은 혈액세포를 생성하는 조혈관을 말하나, 여기서는 마음속이나 마음속의 깊은 곳으로 해석함이 좋을 듯 싶습니다. 이 사회는 나 환자가 살 수 있는 조건을 모조리 박탈하고 있다. 정말로 적자 생존의 현실에서 나 환자가 산다는 길은 오직 자살하는 길밖에 없다. 세상에 우리들이 하는 일은 어찌 말도 많고 학대도 많은가. 눈물겹도록 살아보겠다는 마음으로 잠자고 있는 국유지를 개간해보겠다는 나 환자를 원조를 못할 망정 대량 학살까지 하는 일이 허다하다. 지난 여름 경상남도 삼천포 비토도의 나 환자 학살 사건 같은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 8.15 해방이 되고도 나 환자 학살 사건이 5, 6차례나 있었다. 여태까지 한 사람도 처벌을 받은 사람이 없다. 그래서 그런지 문둥이 죽여도 죄가 되나, 문둥이 죽이고 살인 났다 등등의 하늘이 무섭지 않은 말을 비토리 섬 사람들은 함부로 입질하고 있었다. 피비린내 나는 비토리 나 환자 학살 사건에서 나 환자가 30명 가까이 죽었다. 여기서 비토리 나 환자 학살 사건이라는 것은 제가 하나원 문학관 TV 제86화 하나원 시인의 시 해설 1964년 우리 생에 전쟁을 하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에서 당지의 지서주인만 파면시키고 이럭저럭 이것을 덮어버렸다. 이 사건에서 우리들은 적어도 손 보건사회부 장관은 사표를 내야 하겠고 내무부 장관도 역시 사표로서 책임의 일부라도 져야 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손 보건사회부 장관은 제1공화국 제3대 손창환 장관을 말하는 것이고, 재직기간은 57년 6월 17일부터 60년 4월 28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무부 장관은 제1공화국 제14대 장경근 장관인데요. 57년 2월 4일부터 57년 9월 26일까지 재직한 바가 있습니다. 가령 사회사람 단 몇 사람이 린치, 여기서는 사형을 얘기하는 거죠. 린치로서 집단적 학살을 하였다 하자 아마 세상은 발끈 뒤엎어진 것 같이 될 것이 아니겠는가. 나 환자가 살겠다고 묵어있는 국유 미간지를 개척하려고 신천지를 찾으려고 하다가 지방민의 가진 방해에 쫓겨나고 또한 계획을 포기한 사건이 작년 1년 동안 일어나 사건만 기억나는 대로 적어보면 경기도의 여주, 경상북도의 경주, 경상남도의 고성, 욕지도, 사천 등등 이렇게 허다하게 있다. 나병은 꼭 낫는다.
물론 지방민의 반대 이유는 언제나 자기네들도 문둥이 될까봐 하는 전염성의 기후에서 반대하는 것인 줄 생각한다. 여기서 기후라고 하는 것은 기나라의 어떤 사람이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질까봐 걱정을 하다가 급기야는 식음을 전폐하고 드러누웠다는 고사에서 유래하는 쓸데없는 걱정을 뜻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벌써 현대의학의 힘으로써 해결된 문제이다. 후진국 중에서도 가장 뒤떨어진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나병에 대한 개념은 원시적 관념에 방황하고 있다는 것은 세계 나병 연구의 최고 권위자인 코크렌 박사가 4년 전 한국에 와서 말씀한 말이다. 때는 벌써 나병은 꼭 낫는다 하고 정부에서 언커크에서 포스터를 붙이고 있고 라디오 방송에도 줄창 떠들고 있지 않은가. 여기서 언커크라고 하는 것은 한국통일부흥위원단을 말하는데 한국 전쟁으로 파괴된 대한민국 재건을 목적으로 1951년 세워진 유엔의 기구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전 세계의 나병 환자는 지금 완치되어 사회에 복귀한 완치 퇴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그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예산 관계와 일반의 고루한 관념으로 공공연히 못하고 비공식적으로 사회에 진출되고 있다. 여기서 고루라고 하는 것은 낡은 사상이나 풍습에 젖어 고집이 세고 새로운 것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현상, 이러한 것을 고루라고 합니다. 미국 카빌 나 요양소의 댄스홀은 3년 전부터 일반 사회인에게 개방하고 건강한 사람이나 나환자나 같이 댄스를 하고 있다. 최근 부평 나 요양소의 1년간의 검진 결과 75%가 나균이 없는 현상이다. 나의 반평생의 경험에 의하여 나병이 전염한다는 이유를 아직도 모른다. 나병 환자와 같이 사는 건강자가 많다. 그리고 수십 년씩 살아도 나병 환자가 되었다는 신뢰는 아직 보지 못하였다. 이런 현실정에서 어찌 미신같이 믿어온 옛날의 우매한 관념으로 나 환자를 인간으로서의 대접을 인색하고 동물 이하로 취급하고 학대하는 까닭을 나는 통곡하지 않을 수 없다. 남한 인구의 500분의 1. 이 나라의 강토에 어찌 건강한 사람만이 살라는 법이 있다는 말인가. 오늘날의 나 환자가 국민의 일원으로서 하여야 할 의무와 받아야 할 권리를 모조리 하고 싶고 모조리 갖고 싶다. 언제나 추방만 하고 갖은 적대 행위에 또한 먹을 것을 주지 않고 생존권마저 불안을 주니 어찌하면 될 것인가. 우리는 아무런 방법을 모르고 있다. 인간의 존엄성을 아시는 동포 여러분이여, 또한 전 세계 인류여, 우리 나병 환자는 멍텅구리들만이 있다. 우리는 학살을 당하여도 항변의 말 한마디도 못하고 우리의 인권 옹호를 주장도 못하고 있다. 이런 서러운 목숨들이 이 나라에 5만 명이나 있다. 우리가 맞아 죽어가면서도 숨이 떨어지는 순간까지라도 애치는 것은 우리에게 자유로이 살 수 있는 땅을 달라는 것이다. 동포여, 전 세계 인류여, 우리가 살아가는 길을 가르쳐 주시오. 인도하여 주시오. 우리 나 환자가 차지하는 숫자는 남한 인구의 500분의 1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상 이 나라의 500분의 1을 우리에게 주면은 우리는 몸서리치는 천대와 멸시와 학살과 굶주림에서 해방이 되고 행복된 공화국을 건설할 용의가 있다. 그리고 멋지게 이 천지를 자랑삼아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천대라고 하는 것은 업신여겨 천하게 대우하거나 대하는 행태, 그리고 멸시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나 사물을 교만하게 깔보거나 하찮게 여기는 것, 이런 것을 멸시라고 합니다. 나는 30년간이나 나 환자의 피나는 쓰라림을 겪었다. 사선을 방황하는 가운데에 구라 사업을 해보았고 전체적인 나 환자의 지도도 해보았다.
항상 나환자의 광명과 구원의 길을 연구한 결과 나환자만의 신천지 무화공화국 건설의 절실한 욕망이 가슴을 터지게 한다. 무화공화국 설치의 이유.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무화공화국 설치의 이유를 대략하자면 현재 남한의 나환자 집단소의 실정은 그 운영 방법이 무성한 데서 오는 졸렬과 대개의 운영자는 나환자를 위한다는 것보다 자기의 비대를 일삼는 까닭으로 그나마도 적은 국고금이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낭비가 되어버린다. 또한 피수용자의 나환자는 허울 좋게 수용되고 국고 보조 영달의 비품에 지나지 않는 까닭으로 언제나 굶주림과 헐벗음에 있고 대부분이 도시나 농촌의 유리표박을 하면서 동양거지에서 부족분의 생활을 메우고 이 요소를 연출하지 않고는 목숨을 이을 수가 없다. 여기서 영달이라고 하는 것은 명령을 전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유리표박이라고 하는 것은 흐를 유자, 떼놓을 리자, 떠돌 표자, 닥칠 박자를 써서 일정한 거처가 없이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는 것, 이거를 유리표박이라 합니다. 이런 이유로서 국고금은 시루에 물붓기에 지나지 않고 사업 자체는 언제나 건실치 못하고 눈 가리고 아웅만 한다. 이런 악폐에 근절 없이는 구라사업 자체가 부작용만 발생하고 엉망진창으로 되고 말 것이다. 더욱이 나환자도 인간이라는 관점에서 올 때 나환자의 행복과 향상은 없다. 나환자의 향상이 없이 인간을 말살하는 사업은 아무리 국고금으로 나환자를 포식시킨다 하더라도 구라사업은 진전될 수 없을 것이라 단정한다. 여하튼 현재의 비효율적 운영에서는 나환자를 기생적 계례로 만들어 놓을 뿐이다. 여기서 계례라고 하는 것은 형식상으로는 독립적이나 실질적으로는 다른 단체에 종속되어 그 말을 따르는 단체나 정권을 이르는 말이죠. 이념이 한참 고조될 때는 남계례, 북계례 이런 단어를 많이 썼는데 요즘은 쓰지 않는 단어가 되겠죠. 이런 이유로서 무화공화국은 현대 국가론에 부담되는 국가가 아니라 하나의 가정적인 집단의 명칭이다. 이렇게 하나원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화공화국의 설치 없이는 우리나라에서 나병근절은 도저히 감화할 수가 없다. 무화공화국은 전국에 있는 나병 환자를 한 군데에 집합 수용을 시켜 앞으로 30년 이내에 한국의 나병을 근절하고 나병을 하나의 전설 같은 설화로서 이야깃거리로 만들고 아름다운 삼천리 금수강산과 거룩한 배달민족의 혈액정화와 민족 우생학을 도모하자는 원대한 포부에서 하는 것이다. 무화공화국은 전국에 있는 나병 환자를 한 군데에 집합 수용을 시켜 앞으로 30년 이내에 한국의 나병을 근절하고 나병을 하나의 전설 같은 설화로서 이야깃거리로 만들고 아름다운 삼천리 금수강산과 거룩한 배달민족의 혈액 정화와 민족 우생학을 도모하고자 하는 원대한 포부에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설화라는 것은 어느 민족이나 집단의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이야기라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우생학이라고 하는 것은 유전학적인 방법으로 인간을 개선시키고자 연구하는 학문,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7위는 어디까지나 나환자 자체의 자치제도로 운영한다. 여기서 좀 생소한 7위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어떤 지역이나 나라 따위를 도맡아 다스림, 인구는 현재 공식적으로 추상하고 있는 4만 5천 명의 미감염 아동 5천 명을 합한 5만 명으로 한다. 이 무화공화국은 각자가 자기의 기능대로 활약하여 살아가고 인간의 본연인 면목을 갱생하고
학대도 간섭도 멸시도 없이 스스로가 노동과 생산과 병치료에 노력하여 인간 그대로의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고 무궁한 반만년 역사 위에 한 송이의 꽃이 되어 민족의 대열에 참가하여 민족과 더불어 영원히 보람있는 인간으로서 사는 것이다. 유토피아 문학과는 다른 구상. 더욱이 이 무화공화국 설치는 헌법에 있는 기회균등의 민주주의 기본 원칙에 뒷받침이 되는 일이며 여태까지 버려둔 사장의 인적 자원을 재사용하고 신흥국가인 우리나라의 생산의 공헌이 클 것이다. 또한 나환자의 기쁜 감격은 무엇에 비할 건가? 무화공화국은 다른 유토피아 문학의 꿈의 환영을 꿈꾸는 것이 아니다. 잠깐 유토피아 문학을 살펴보면 현실에 기초를 두지 않고 이상적 국가와 사회적 질서를 공상화하였을 뿐이다. 플라톤의 뻘이티에, 칸바네라의 태양의 서울, 모리스의 무화 유향통신기, 베이컨의 뉴 아틀란티스, 크로포트킨의 무정부주의, 루소의 민양론, 춘행의 고립국가 등등이 있어 낭만적 기록이 한때의 정치사상, 사회 질서에 영향하는 바가 컸다고 하겠다. 그러나 내가 구상하는 무화공화국은 이상의 유토피아 기록과는 본질적으로 정녕 다르다. 첫째, 유토피아 문학이나 또는 논설은 정치적, 종교적 또한 사회 질서의 폭력과 불안에서 선출된 것이라 지적하며 나의 신천지 무화공화국은 나병 환자가 인간으로서 집단적으로 학대받고 생존권마저 위협을 느낀 나머지의 절규 같은 필요에서 산출된 것이다.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투쟁이며 병신 몸이면서 살겠다는 의욕이 강한 멍텅구리들만이 가지는 자유와 행복의 집합처이며 그곳에는 폭력에도 불안도 없고 흙을 사랑하고 자연의 일목일초를 사랑하고 서로가 사랑으로서 의지하고 삶을 구가하려는 새로운 복지 낙토이다. 그것은 에덴의 낙원이든지 극락세계같이 꿈만 먹고 살고 로맨틱하면서 로맨스가 없는 무미건조한 미래의 공상의 사회는 아니다. 인간들이 현실의 불안과 부조리에서 구원을 받고자 하는 꿈의 지향은 내가 보기에는 너무도 바늘기 같은 좁은 시야인 것 같고 또 너무나 지루한 것 같다. 어찌 말하면 사치의 기교에 지나지 않는 것 같다. 서구의 유토피아 문학은 좀 현실에서의 탈출을 모색하고 있으나 동양의 유토피아 문학은 천당이니 극락이지 하는 따위에 지나지 않는 것 같다. 중국의 무릉도원이든지 이태백의 몽유천 모음은 정말로 유토피아인 것이다. 꿈에 노는 천노는 중국 사람들의 이상향 영주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천모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워저후 풍경 명승구역은 본래 불교의 중국화가 발생했던 시기에 고승들이 모여있던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주라고 하는 것은 중국 전설에서 신선이 산다는 삼신산의 하나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시황이 서복으로 하여 불로초를 캐러 보낸 곳도 영주다. 여기서 우리나라 제주도의 서귀포에 대한 유래를 엿보고자 합니다. 진시황의 명을 받아 서복이 제주도까지 불로초를 구하러 왔다가 돌아갔다고 하여 서귀포라고 불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대의 유토피아 문학도 영국의 웰즈가 쓴 인간 해방이든지 50만 년 후의 세계 또 근대의 유토피아는 좀 과학적 근거에 입각하여 현대의 고민을 엮기는 하였지만 출발하는 근거는 나하고 다르다. 무화공화국의 건설과 운영. 무화공화국의 골자만 추린다면 첫째 어떤 곳에다 창설하느냐 하는 것이다. 그 지리적 지세에 있어서 어업을 할 수 있는 바닷가에 있어야 하고 연료를 자족할 수 있는 탄광이 있든지 산이 있어야 하고
또한 건축재료가 생산될 수 있는 산이어야 한다. 또 무화공화국의 지역을 관통할 수 있는 강물이 흘러야 한다. 이것은 농업용 관계용수와 공업용수에 사용한다. 이 위의 욕심을 말하자면 나병치료에 기묘한 신진대사를 왕성히 하고 몸을 청결케 하는 온천이 있으면 만점이다. 우리나라 지리를 보아 경상남도 동네 온천지대가 있고 강원도 평해지방이 있다. 이 지대의 입주 방법은 법률의 토지 수용령을 발표하여 지정된 지대를 정부에 알선하여야 할 것이다. 건설 자금은 나환자 1인당 10만 원씩 전 인구 5만 명에 대한 총액수 50억 환을 한국은행에서 차용한다. 반환 방법은 사업 착수 후 6년 후부터 연 10억 환씩 반제하고 55년이면 연 7부 이자까지 완납한다. 그리고 소록도 갱생원을 비롯한 30개소의 집단소의 토지와 시설을 정부에서 처분하여 이 매각 예상 가격이 약 25억 환이나 추산되니 이 금액을 무화공화국의 사업 자금으로서 무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공화국의 건설과 사업의 기반이 잡힐 5년간은 식량, 소금, 광목, 주치약인 DDS는 현재 정부에서는 4년간부를 확보하였다. DDS를 무상 배급을 주고 5년이 경과 6년째부터는 일절의 구호를 받지 않는다. 전력에 있어서는 영구히 송전하여야 한다. 최초의 가설은 정부에서 무상으로 하여야 한다. 직업 문제에 있어서는 개인의 자유에 맡긴다. 인간의 반수는 무화공화국의 의식주 해결에 생산업에 종사토록 하고 반수는 공화국이 운영하는 대공장에 취역한다. 공화국 대공장은 화학비료공장과 화학섬유의 방직공장이 있다. 전 인구의 20%가 중불구자고 1%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다. 이런 사람들도 각각 적당한 일을 시킨다. 생산품은 완전한 소득을 필요하고 전 세계에 수출한다. 이 생산, 이 입금으로써 한국은행의 차용업을 반제한다. 결혼, 종교, 교육, 법무. 결혼은 원칙적으로 자유로이 한다. 인구 문제에 있어서는 철저한 산하 제한을 실시한다. 여기서 왜 한아훈 시인이 결혼을 하지 않았는지 엿볼 수 있습니다. 자기 이상을 실천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종교 문제에 있어서는 신앙의 자유의 원칙대로 시행한다. 가능한 한 진리와 영혼 불멸과 안심, 인명과 생을 기쁨할 수 있는 종교를 새로이 만들어야 하겠다. 그것은 정신의 통일을 깨하여야 하는 까닭에서다. 무화공화국의 가장 두통거리가 종교 문제다. 현 실정은 신교가 70%, 구교가 20%, 무종교인이 10%인데 신교와 구교는 언제나 싸움이 잦을 날이 없다. 병신들이 육갑하는 재간이 있어 병은 고치지 않고 이 종교가 세력이 되고 이 종교 세력을 발판으로 하여 헤게모니의 장악의 눈알이 뻘겋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육갑이라고 하는 것은 60갑자의 준말인데 60갑을 짚어보려면 두 손의 손마디를 사용하면 책없이 간단하게 집어볼 수가 있기에 두 손을 이용하여 천간, 갑을병정무기 경신 임계와 지지,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수레를 짚어갑니다. 그래서 그 한 번이 다 돌면 60갑이고 그 갑이 처음으로 돌아왔다고 해서 60번째 생일이 해갑이죠. 그런데 손가락이 한두 개 없는 불구자, 이런 말은 설명상 어쩔 수 없군요. 불구자가 그 60갑을 짚으려고 하니 옆에서 보면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그래서 파생된 욕이 병신 육갑던해입니다. 그리고 헤게몬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 의미는 한 나라의 연맹 제국에 대한 맹주권, 지배권, 패권이다. 하지만 오늘날 이 용어는 일반적으로 한 집단이나 국가의 문화가 다른 집단, 국가의 문화를 지배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겠습니다.
천당을 가야만 하는 사람들이 폭력 대결과 야심에 쌓여 정말로 두통거리다. 앞으로 이 문제는 무화공화국의 발전에 막대한 영향을 좌우할 것이다. 종교는 어디까지나 그 경전을 구감하여 사랑과 인간 유신의 산미경에 도입하여야 할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구감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뜻은 모르겠으나 문맥으로 모아 참고하여라고 이해하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산미경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의미는 모르겠으나 무화공화국의 헌법쯤으로 이해하면 좋을 듯 싶습니다. 교육 문제에 있어서는 그 정신을 자급자족의 아우타르키 정신에 입각해 하고 남을 위하여서 봉사하고 나와 남을 차별 없는 교육에 치중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우타르키라는 것은 자급자족의 의미로 한 나라가 그 국가 영토 내의 생산물만으로 국민의 생활 필수 물자를 자급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나, 여기서는 희생정신 또는 봉사정신을 뜻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도에 있어서는 의무교육을 9년제로 하고 고등교육은 우수한 자만이 진학해 하고 시험제도를 없애고 실업교육에 치중한다. 교육이 인생 사치품화하고 고등 유민화되는 것을 막는다. 법무에 있어서 여태까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였던 관계상 마치 치해법권 지대인 양 착각한 무도한 일을 각 집단소에서 자행하였다. 여기서 치해법권이라고 하는 것은 애국 원수, 애교 사절 등이 체제하고 있는 국가의 국내법을 적용받지 않고 본국법의 적용을 받는 권리, 이런 것을 치해법권이라고 합니다. 이런 오류된 관념을 조속히 시정하고 범법자는 대한민국 경찰에 인계하고 재판을 받도록 한다. 무화공화국이 창설이 되면 절대로 범법자가 나지 않도록 인간의 도덕률을 지키고 종교를 통해 교육을 통해 사회생활을 통해서 교양을 한다. 저주와 때와 굶주림에서 일어서다. 이렇게 단숨에 무화공화국의 내용을 서투르게 엮어본다. 이것은 문둥이의 아버지, 어머니 또 그들의 새끼들의 뼈저리는 슬픔을 벗어나려는 하나의 발버둥질인지도 모른다. 또 이런 쓰린 문둥이의 비극을 맛보지 못한 나의 귀여운 백합화 숙에게 알리는 신화인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숙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운 시인이 백합화 숙이라고 지칭하는 여인은 제가 하나운 문학관 TV 제6화 하나운 시인의 여인들 편에서 6번째로 소개한 최희숙 씨가 아니면 제75화 하나운 시인의 수필 첫사랑의 요델가의 당신 앞에 속죄하오 편에 등장하는 숙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아마 후자에 가깝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리여, 나는 당신 앞에 사과해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나는 지금 숙이라는 여학생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해서 당신을 저버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 결백한 마음은 천지신명님께도 맹세할 수 있습니다. 왜 숙이라는 어린 여학생을 사랑하게 되었는가 말씀해 보죠. 내가 당신에게 발렌타인 카드를 보낼 때의 당신의 모습을 숙이가 꼭 담고 있는 아름다운 여학생이요. 나는 이 여학생의 모습에서 옛날의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정말 당신에 못지않는 드높은 성품을 갖고 기도와도 같은 거룩한 영감을 나에게 부어주고 어머니 같은 숨겨진 사랑으로 저를 대해줍니다. 그리고 따스한 신뢰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서로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사이가 아닙니다. 아마 제가 너무나 그녀가 당신 같아서 짝사랑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정말 짝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도 서러운 사연이다. 이 무화공화국이 실천이 되지 못한다면 숙과의 사랑이 맞서지 못한 것과 한 가지일 것이다. 저 시멘트 콘크리트 같은 문둥이 대가리들아, 일어서라. 너의 인생은 너희들만이 찾을 수 있는 것이지 누구의 손에서 쥐어지는 것이 아닐 것이다.
17세기의 유럽 이민들이 노도와 같은 대서양을 정복하고 아메리카로 만신고난을 헤치고 가듯이 다같이 문둥이들아 이로써 신천지로 가자. 저 연옥색 새푸른 친전의 숲과 땅은 일찍이 보지 못한 복된 땅이다. 찬란한 햇빛 밝은 공기의 땅으로 저주에서 일어나라. 학대에서 일어나라. 굶주림과 헐벗음에서 일어나라. 어제 깡통을 쥔 손으로 내일을 영원으로 잇는 생명의 씨앗을 뿌리자. 문전 굽신거리던 허리와 머리 박은 돼지의 성장을 호흡할 것이다. 어제 눈물이 마른 날이 없던 눈에는 다시 찾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친전이라고 하는 것은 편지를 받는 사람이 직접 펴보라는 뜻으로 편지 겉봉의 받는 사람 이름 옆이나 아래에 쓰는 말이나 여기서는 우리와 같은 자연이라 해석하는 것이 옳을 듯 싶습니다. 한 떨기의 꽃, 한 줄기의 나무이며 풀이며 한 마리의 새, 한 가람의 강물이 이토록 아름답고 구원함을 볼 것이다. 이제 나의 생이 나의 것이 된 나의 세월에 서서 신천지로 가자. 어서 수가 너하고 가자. 그리고 신화를 엮고 나의 시에 너는 멜로디를 붙였다오. 수가 그리고 세계의 말 영어로 나의 시를 엮었다오. 대한민국 정부여 이 정책을 세워주오. 국회여 이 정책을 통과하여 주오. 민족이여 이 정책을 받들어 주오. 한국의 시인이여 이 신천지를 노래해 주오. 소설가여 붓으로 신천지를 엮어 주오. 음악가여 신천지를 노래해 주오. 신문인이여 이 천지 식민지를 주먹 같은 활자로 보도해 주오. 종교인들이여 불쌍한 아들딸의 앞날에 기도를 하여 주오. 우리들 문둥이도 힘껏 하자오. 우리의 탄원을, 우리의 행복과 자유의 추구를, 그리고 또다시 우리의 인권선언을 하늘 높이 이렇게 끝맺음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하신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운 문학관 TV를 방송하는 이유는 고난과 역경을 딛고 문학의 꽃을 피우신 하나운 시인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이나 하나운 시인에 관심 있으신 분께서는 인터넷 포털 다음의 카페에서 하나운 문학관을 검색하여 가입하시면 고 하나운 시인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접할 수 있으며 많은 시인과 문학활동을 함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하나운 문학관 TV를 검색하시면 하나운 시인의 진면목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제91화는 2010년 11월 12일 발행된 하나운 전집 743페이지에 수록된 애착과 노스텔지어라는 수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공하는 방송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입니다. 구독은 무료이지만 반드시 누르실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행의 손흥섭이었습니다.